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김석진입니다. 지난 시간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에 많은 분들의 응원의 글과 의견들이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다양한 뒷이야기 많이 들려달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분주히 뛰어다니며 더 심도 깊은 분석과 다양한 뒷이야기를 화끈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번 주 키워드 함께 보시죠.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절을 맞아서요. 우리 부산에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광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장동훈 기자는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 어디를 손꼽으십니까? 요즘엔 영화 보면 부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부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수영 강변에 있는 영화의 전당 좋아하지 않을까 많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철우 기자. 아무래도 부산하면 이제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광안리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또 다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많이 데리고 가니까 되게 지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해운대하고 광안리가 부산에는 아무래도 해수욕장이 근접해 있어가지고. 근데 박철우 기자 이번에 얘기할 거는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천문화마을에 최근에 문제가 많다고요. 이 감천문화마을이 그 성공한 도심 이제 재생 그 지역으로 되게 손꼽히고 있는데 이 지역이 최근 너무 많은 관광객이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요 입장료를 조금 받는 움직임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감천문화마을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실제로 감천문화마을에 가보면 그 달동네예요. 달동네인데 그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파스텔 톤으로 해서 도시 마을 자체가 예쁘게 꾸며놨어요. 보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면 아기자기하고 파스텔 톤으로 해서 또 색감도 좋고 거기 가보면 관광객들이 너도 나도 사진을 찍어요. 옆에서 한번 보니까 하늘 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바다가 또 감천항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또 마을 자체가 정감도 있고 그 따뜻한 느낌을 되게 줘서 여기저기에서 국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래서 인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이게 뭐 공중파에서도 방송에서도 이게 한번 이게 촬영지로도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더 관광객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뭐 한국의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일단 박철우 기자 취재한 거 먼저 한번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파스텔 톤의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아기자기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지난해 140여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부산의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등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하구는 이러한 주민 불만을 덜어내고 방문객 수를 조절하기 위해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문화재나 관광지가 아닌 곳에 돈을 내고 구경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유료화가 추진되더라도 현실적인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마을이 위치해 진입로가 수십 개에 이르는 데다 입장료를 어디서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유료화가 추진될 경우 당장 관광객 반발과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네, 보니까 정말 그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 같은데 이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왜 돈을 받느냐 입장하는데 그냥 마을이잖아요. 흔히 옆집 옆 동네 부산 시민들로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유료화 한다는 거, 뭐 개인적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박철우 기자, 취재한 박철우 기자 한번 얘기. 저는 처음에 왜 돈을 받아야 될지 저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사생활 침해 때문에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내려오면
그 마을엔 할머니 할아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 빨래나 이런 거를 하면 속옷까지 그 막 찢고 심지어는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까지 쳤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 옥상에 남의 집 옥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돈을 조금 받는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관광객, 방문객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게 그 관광객들의 수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 돈으로 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더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좀 더 피해를 입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면 좋겠는데 그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럼 그 돈이 돈으로 있으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1-2천 원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연간 그 돈이 조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가보셨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주차장 부지도 조금 마련해 놓고 일단 돈이 많으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시설들 편의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니까 주말만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가는 버스가 없어요. 마을 버스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거의 뭐 대형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오면 뭐 몇 대 못 돼요. 그러니까 몇 대 못 되고 마을 버스 한두 대만 오면 거기 있는 그 감천 문화마을로 가는 길이 거의 뭐 그 설 명절에 막 가는 거 마냥 차가 막혀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많은데 그 입장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이제 이런 공공시설을 한다는 그쪽으로 조금 추진을 해서 조금 뭐 그런 편의성을 조금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점에서 한번 그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인터뷰 해오신 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이게 유료화가 된다면 과연 다시 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이제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그런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관광객들만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또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굳이 이걸 갖다가 내가 들어가서 뭐 이제 돈도 쓰고 할 텐데 오는 비용도 있고 또 돈을 또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가야 되냐 막 이런 문제가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감천 문화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나요? 시설은 뭐 한 10곳 정도 10개소가 있어요. 뭐 그 공공 수익을 내는 이제 지역 어르신들을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이제 공공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굉장히 그 수익 사업이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최근 작년에 이제 들어섰던 뭐 그 어묵 가게라든지 그리고 어떤 식당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많아요. 많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는 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전에 설명하신 한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약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10억 원 가지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10억 원 안에는 또 인건비가 포함이 될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그 작년에 그 이 감천 문화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30만 명이거든요. 그 365로 나누면 하루 일일 평균 3,500 한 6명 정도, 3,560명 정도가 꾸준히 평균적으로 다녀갔는데 이분들이 다녀가서 쓴 돈은 1년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1인당. 거기서 가서 돈을 쓸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 푼돈, 그러니까 군것질 거리는 있어도 씨앗호떡 같은 뭐 그런 그렇죠. 거밖에 없어요. 큰 돈을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찍고 그냥.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쓰는 돈이 800원이에요. 800원. 800원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그냥 보고만 가는 거네요, 그냥 진짜. 보고 사진 찍고 가요. 그러니까 감천 문화마을이 지금 따지면 광안리랑 해운대 해수욕장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와요.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시사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주민을 위한 수익형 창출이 없다는 거죠. 도시는 죽어 있는 도시를 살려놨는데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뭐 관광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뭐 좋을 거고 관광객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념품을 산다든지 그런 방안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뭐 이제 뭐 어떤 숙박 시설이라든지 뭐 또 뭐 술집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내국인 원래 그 한국 그러니까 내국인한테 허용이 안 됐거든요. 외국인한테 허용이 됐었는데 근데 또 취재를 해보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게스트하우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익형은 결국은 되는데 감천문화마을은 이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뭐 외국인 국내외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는 하지만 또 뭐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거 갖고 수익형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있긴 한데 게스트하우스는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그러면은 어떤 수익원이 창출이 되어야지 그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유료 금액을 입장료를 그러니까 보통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움직임이 이제 감지가 됐는데 뭐 처음에는 1,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한 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반발이 물론 있겠죠. 여기가 뭐 문화재냐 아니면 뭐 문화재라면 선뜻 돈을 내고 들어갈 텐데 그런 곳도 마을 하나 이제 도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런데 일단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장 기자는 어떻게 거기 돈 내고 들어가실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한번 갈 거는 같아요. 한번은.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갔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좀 가치 있는 곳에 갔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거는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남구 5, 6도 쪽에 있는 스카이워크에 이제 거기에도 이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한때 유료화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 내고 오겠다. 돈 내고 와서 안전한 곳에서 관람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거겠죠. 그럼 과연 이걸 유료화했을 때 그럼 뭐 이제 그 아무래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 방문객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이 돈을 받으면 너 들어오겠나 그랬더니 한 10분 중에 7, 8명은 못하겠다. 그냥 뭐 한번 와서 갈 뿐인데 이걸 유료화되면 여기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관광지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고 와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입장료를 돈을 좀 받으면 130만 명이 조금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뭐 관광객들 사생활 침해도 조금 덜 할 거고 또 그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주민 수익형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펼치게 되고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일단 그 방문객들 그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그 뭐 유료 입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익원을 창출하는 게 문제인데 최근에는 그 감천문화마을에 그만큼 또 상가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상가들에 대한 또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니까 그 예전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기 아까 장 기자가 말씀하신 그 주전부리 먹는 거밖에 없었어요. 뭐 씨앗 호떡이라든지 거기서 뭐 떡볶이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상가가 2009년도에는 한 5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지금 15개 정도 엄청나게 10배 거기에 이상 그 늘었어요. 가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자그마한 집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가게 이제 뭐 소품 가게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또 신규 가게가 또 계속 오픈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오픈하고 뭐 이러는 게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그렇죠. 이제 최근 들어 그게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쪽 분들이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많이 없으시니까 다른 데에서 그거를 이제 사서 가게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상가를 하는 거죠. 돈을 거기서 벌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걱정스러운 게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게 감천문화마을이 도시 재생 차원에서 아주 선진적인 사례라고 하신 건데 이게 그 문화의 논리로 시작이 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 예술. 예,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게 경제 논리로 가게 됩니다.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또 편성해서 뭐 편성이란 말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입장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을 내야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뭐 지자체도 예산이 필요하듯이 근데 수익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들여서 공공사업을 한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처음엔 문화의 논리로 시작해서 지금 가보면 뭐 유명 건축가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던 그 도시를 살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사생활 침해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이걸 그러면 돈은 안 받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객을 막아달라. 뭐 이렇게 한다면 입장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대로 지역 주민들이 입장료를 안 받겠다. 근데 많이 오는 아까 일일 평균 한 3,500명을 제한해 달라. 그러면 경제 논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좀 궁금하네요. 저는 돈을 받고 안 받고의 생각을 하기 전에 그 많은 것들을 갖춰놓고 그 사람들이 이건 정말 돈을 주고라도 왔으면 오는 게 타당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볼거리를 갖춰놓고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힘드니까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입장료를 받아서 그걸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입장료에 대한 반대를 가진 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뭐 여기에 오면은 뭐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부득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하다. 논리라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갖춘 다음에 입장료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결정은 난 건 아니고 움직임만 일단 이제 보이고 있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공청회를 열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또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또 있어요. 그 골목골목에 그 마을이 여러 개 골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또 사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통행할 때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아직 해결돼야 될 그 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 감천문화마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 유료화다 뭐 이런 경제 논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감천문화마을처럼 부산에는 이런 도시 재생 구역이 지역이 아마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진행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도 또 그렇게 경제 논리로 가게 될 것 아니냐라는 아마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좀 여러 시민 전문가들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좀 하죠. 네. 가끔씩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학자는 큰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실된 마음을 느끼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기 쉬운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큰 진실을 찾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여기까지입니다.